안녕하세요. 순샥 최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젓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웬 젓가락이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왔던 음식이 면 요리였습니다. 짜장면, 라면 그랬죠. 그래서 짜장면과 라면을 먹는데 필요한 젓가락, 그러면 이 젓가락은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만 형성된 그런 기구입니다. 음식을 먹는 기구로는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크를 사용하는 서양에서는 별반 음식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이 젓가락 문화권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다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이 젓가락의 모양, 크기, 용도 등이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젓가락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중국은 좀 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매우 좀 짧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은 어떤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중국은 재질이 주로 대나무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삼나무를 이용합니다. 일본에 가보면 삼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그런 나무 있죠. 그걸 이제 삼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나무를 이용하고 끝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중국은 길고 끝이 뭉툭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뭘로 만들었냐? 우리나라는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노쇠로 많이 만들었지요. 많이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유기, 그래서 유기, 방자 유기로 된 노쇠 젓가락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노쇠 젓가락을 이용하는, 쇠젓가락을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쇠젓가락은 그만큼 무게도 나가고, 또 가늘고, 또, 약간의 어떤 그런 미끄러운 어떤 그런 감촉들이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기가 조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바로, 양궁의 손가락 끝의 감각을 이용해서 양궁을 잘 하는 거고, 또 사격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젓가락 문화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대나무로 끝이 뭉툭하고 긴 젓가락을 이용했을까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은 보통 기름진 음식이 많습니다. 기름지고 튀겨 먹는 음식들이 많지요. 그리고 면 요리가 많다 보니 이렇게,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삥 둘러 앉아서 큰 상에서 먹는 그런 식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 그릇에 놓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밥을 주로 먹지요. 멀리 있는 것을 가지고 오기 편하게 이렇게 젓가락을 길게 했다. 그래서 긴 거는 60cm짜리까지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0이면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집어서 상대방을 먹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름지고 미끌미끌한 것이 잘 잡히도록 이렇게 뭉퉁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또 중국은 대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대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중국식 젓가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생선, 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먹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옛날부터 도시락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벤또라고 하죠. 이렇게 식구들이 밥을 먹더라도 개인용 용기에 담아져 있는 것을 이렇게 왼손에는 그릇을 들고 오른손에는 자기 그릇에 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먹지요. 그래서 굳이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은 주로 배 문화가 많습니다. 배를 타고 많이 다녔지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나라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배 타고 먹기에 좋도록 이렇게 들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같이 먹는, 가족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러한 식문화가 있긴 했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중국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습니다. 그래서 10명이면 10명이 이렇게 둘러앉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나누어서 먹었지요. 자, 어른이 있으면 어른들 상을 따로 봐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따로 먹고, 이렇게 상을 각각 따로 차렸기 때문에 함께 먹는 문화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젓가락이 길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국물의 문화입니다. 국물. 그렇죠. 항상 밥, 국, 찌개, 반찬. 자,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국물을 떠먹어야 되는데 국물은 어떻게? 젓가락으로는 먹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숟가락을 아주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이 있었기 때문에 젓가락으로는 또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있었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음식은 대부분 다 젓갈류입니다. 젓갈. 그렇죠? 절여져 있는 음식이라든가 뭐 김치라든가 이렇게 발효하거나 뭐 젓갈로 담궈져 있는 어떤 그러한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무, 뭐 대나무라든가 삼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음식을 짓고 나면 이게 빨리 쉽게 상하게 됩니다. 오염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우리는 삼국시대로 올라가서 이 가야에서 철 제련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철을 일본으로 수출을 했었지요. 이렇게 제련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로 된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는 문화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은 그릇을 왼손에 들고 이렇게 먹습니다.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갖다 대고 이렇게 떠서 놓고 이렇게 입을 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릇을 들고 먹거나 아니면 음식에 입을 대고 먹으면 부모님들 그러죠. 개냐? 너 개야?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개라는 것은 뭐 개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즉 동물, 개, 고양이, 짐승들은 그릇에 입을 갖다 대고 먹습니다. 음식에 직접 입을 대고 먹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 예절에 좀 어긋난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뭐 양반 문화지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고 숟가락으로는 밥과 국을 먹었던 그러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우리 삼국의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젓가락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샥 최쌤이었습니다.